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미국 하원이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중국의 이란산 석유 구매를 제재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 법안은 미 정부의 이란에 대한 세컨더리 제재를 확대해 중국 금융기관과 제재 대상인 이란 은행 간의 모든 석유 및 석유 제품 거래를 제재 대상으로 다루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다만 미 상원에서 이 법안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는 불확실하다고 전했습니다. 태영건설이 조만간 구미 그랑폴의 대시양 1단지에 재분양에 나설 예정입니다. 워크아웃에 파란불이 켜진 만큼 기존 태영건설이 짓는 아파트를 분양받은 계약자들도 한숨 돌리게 됐습니다. 분양을 시작하지 않은 그랑폴의 대시양 2단지와 3단지는 사업을 청산하고 땅을 매각하거나 시공사를 교체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전해졌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늘 베이징에서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 만나 중국과 독일 양국은 서로에게 안보 위협이 되지 않고 양국 협력은 양측은 물론 전 세계에 이익이 된다고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숄츠 총리는 중국과 기후변화와 다른 글로벌 과제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해 소통과 협력을 강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도 보도했습니다. 항상 월요일과 화요일 날은 제가 나옵니다. 네,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 주식콜콜. 저는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네, 저는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사실 오늘 시장 보고 많이 놀라긴 했는데 오늘 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제가 어제 아침 방송과 그다음에 어제 공개 방송에서 빵빠레를 좀 많이 얘기했어요. 빵빠레가 뭐냐? 일단은 뭔가 축제나 의식 속에서 뭔가 좋은 그런 이제 뭐 축하, 축포 이런 느낌의 트럼펫이 울리는 소리를 빵빠레라고 하는데, 자, 어제 그 얘기를 많이 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바로 미국 시장이 반등이 나오기 전까지는 아직 조정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조정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나온 거고요. 그거에 대한 얘기 잠시 뒤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미국 시장의 흐름을 보면서 우리 시장도 좀 지켜보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저희 잠시 후에 우리 이정수 전문가님과 종목 상담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지금부터 부지런히 참여 남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접수가 안 되면 다음 주 월요일까지 기다리셔야 되니까요. 지금 빠르게 전화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3가지 적어서 남겨주셔도 접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많은 참여 남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 주식콜콜 지금 시작합니다. 네, 우선은 우리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될 텐데, 어제 저희 방송 보지 못했다, 오늘 이정수 전문가님 방송을 못 봤다 하시는 분들은 이 빵빠레가 또 어떤 의미일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고요. 오늘 이렇게 시장이 좀 밀려나다 보니까 우리 전문가님 종목들은 또 어떻게 잘 움직이고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전문가님 이야기 바로 한번 짚어주실까요? 네, 자, 그러면 시장부터 먼저 얘기를 하고, 자, 어제 생각보다 IT주들이 굉장히 잘 선방을 하고 강했습니다. 미국 시장이 흔들렸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강한 흐름들을 보여줬는데, 일단 미국은 금요일 날에 이스라엘 전쟁 때문에 다들 흔들릴 거를 어제는, 그러니까 어제 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장은 오늘 장이고. 그래서 어제 장은 흔들릴 줄 알았는데 상대적으로 강했죠.
저도 그래서 IT 섹터가 강해서 뭐 나쁠 건 없죠. 분명히 좋기는 좋은데 저는 회원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침서부터. 그리고 장 끝날 때도 장이 막 덜 빠지고 IT주도 뭐 플러스 나오고 뭐 테스 급등 나오고 그다음에 FTS라든지 뭐 이런 거 어제 막 급등 나올 때에서 어제 한미반도체도 강했고 이럴 때에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아직 모른다. 아직 조정 마무리된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하고 지금 이란하고 그래서 얘네들이 뭐 싸움을 한다는지 안 한다는지 아직 결정된 게 없기 때문에 급할 필요가 없다. 이거 추가 매수를 한다라든지 뭔가 매수하려는 사람들한테 한 얘기거든요. 급할 필요가 없다. 미국 시장에서 신호를 줄 것이다. 어떤 신호? 빵빠레. 그럼 빵빠레는 뭐냐? 급등이 나오는 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미국 시장 한번 봅시다. 빵빠레가 올렸는지. 자, 보면은 자 나스닥입니다. 자, 어제 기준으로 잘 안 보이시죠, 여러분들? 이렇게 키우면 어제 기준으로 이걸 좀 지우고 어제 기준으로 돌려볼게요. 어제 요 모습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빵빠레라는 거는 여기서 이렇게 강하게 장대 양봉으로 한 5% 급등 나오는 거. 최대는 5%, 뭐 적어도 3% 이상 급등 나오는 뭐 이런 강한 흐름이 나오면서 돌파가 되는 거. 이걸 저는 빵빠레로 하는 겁니다. 축포를 얘기하는 거죠. 이런 현상이 나오면 나스닥도 급등을 하지만 기술주들 애플,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등등등 이런 종목들이 아주 그냥 폭등, 폭죽을 퍼뜨리면서 아주 그냥 뭐 전 종목들이 IT 기술주제 막 폭등하고 올라갈 때 이걸 제가 빵빠레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그런 현상이 나오게 되면 그때 그걸 보고 매수해도 된다. 그러니까 급하게 매수할 필요가 없다. 왜냐면은 전쟁 상황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미국 시장이 한 번 더 떨어지게 되면 종목들이 흔들리기 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제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제 이제 요 시간대에서는 나스닥 선물이 강했고 그다음에 유럽 선물도 강했고 했기 때문에 반등을 벌써 주나 하는 기대감이 있긴 했지만 결과는 나와봐야 되는 거죠. 근데 아침에 일어났더니 어떻게 돼 있었어요? 나스닥이 61선을 깼네요. S&P 500도 마찬가지고 반도체 지수는 걸쳐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깨진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쁜 상황이라고 하기에는 그냥 뭐 어쨌든 조정을 받고 있지만 그냥 정상적인 흐름이다라고 보는 거고 빵빠레가 울리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급등 이렇게 나오기 전까지는 좀 더 관망하고 지켜봐야 됩니다. 오늘 밤도 마찬가지예요. 나스닥 선물이 아주 강하게 빠지진 않지만 저렇게 강하게 올라가는 흐름이 잡혀야지만 우리나라 시장도 올라갈 텐데 어제 나스닥과 그다음에 S&P 500과 반도체 지수가 떨어지는 걸 보고 저는 오늘 아침 방송 나가기 전에 회원들한테 오늘은 어제보다 좀 더 힘들 거다 해서 눈물 좀 흘릴 수 있는 날이고 긴장 좀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오늘 했는데 그리고 나서 오늘 아침 실전 매매 정수 방송에서도 그 얘기를 똑같이 했죠. 그래서 아침에서는 약간 좀 버티는가 싶었더니 결국은 장중에 1% 빠지더니 2% 빠지더니 코스피가 이렇게 빠지고 코스닥이 빠졌는데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거는 예상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이에요. 왜? 빵빠레가 안 울렸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폭등 나오면서 엔비디아 상한가 갔습니다. 인텔 상한가 갔어요. 라는 얘기가 없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오늘 하이닉스 상한가 갔어요. 이 얘기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흔들릴 수 있는 건데 그러면 이 흔들림이 어디까지 갈 것이냐? 그건 좀 더 두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시장이 반등이 나온다. 아주 세게 반등 나오지 않으면 다시 재차 흔들릴 것도 생각을 하고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우존스는 한참 올라와야 되고 나스닥이 만약에 오늘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만 오늘 공개방송에도 얘기했던 얘기인데 오늘 5% 넘게 급등을 한다. 그러면 내일 아침부터 여러분들 주식을 빨리 사야 돼요. 근데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작습니다. 만약에 반등이 나오더라도 뭐 한 1, 2% 정도? 사실 그 정도만 나와도 다행이죠. 걱정이 되는 건 한 0.5% 반등 나오는 정도나 아니면 또 빠지는 거. 그러니까 그게 좀 걱정이 되는데 아니 전문가님 0.5% 올라가는 거 왜 걱정을 해야 되나요? 그거는 또 빠지기 위한 작전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0.5% 살짝 올라간다. 그러면 또 빠져요. 그러면 그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0.5% 빠지는 거는 기뻐할 일은 아니고 여러분이 기뻐하려면 어제 1.7% 정도 빠졌으니까 2%는 기본적으로 올라가줘야 돼요. 근데 2%가 아니고 빵빠레는 플러스 5% 나왔을 때 빵빠레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5% 확 급등 나오면 그냥 내일 아침부터 쫓아 들어가면 되지만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기 때문에 뭐 오늘 일단 장 끝나봐야 알죠. 그래서 만약에 오늘 2% 이상 올라간다. 그러면 뭐 그냥 박스권으로 가는구나. 뭐 나쁘진 않구나. 그럼 오늘 떨어졌던 거 반등 정도는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걱정이 되는 건 그 가능성보다도 한 0.5% 올라갔다가 또 며칠 뒤에 또 떨어지거나 아니면 오늘 올리는 척을 했다가 바로 떨어지면서 오늘도 1%, 2% 떨어지면 그러면 내일도 충격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얘기 이게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흔들린 다음에 그 흔들리는 건 많이 올라갔으니까 흔들린다 치고 나스닥도 그렇고 다우도 마찬가지예요. 흔들렸다가 결국은 올라갈 거예요. 미 대선도 있고 그다음에 IT 섹터들은 여전히 견고하기 때문에 그래서 IT주들은 다시 살아날 겁니다. 자, 그런데 IT주 이렇게 흔들리고 지수가 많이 올라갔다 지금 조정을 받았으니까 우리나라 코스피도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뭐 미국 시장도 뭐 많이 올라갔으니까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거고 우리나라 지금 먼저 선조정 받았습니다. 올라가고 조정받고 올라가고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자, 내일은 이제 뭐 물론 미국 시장이 키를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 반등을 줘야 지금 여기가 이제 1차 지지자리거든요. 그래서 미국 시장 반등을 주면 코스피도 이건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인데 코스닥이든 코스피도 비슷해요. 지지 라인에서 지금 반등을 주는 자리인데 우리나라 혼자 못 올라가고요. 미국 시장이 0.5% 올라오면 의미가 그러니까 상쇄돼요. 좋지가 않고 0.5% 말고 한 2% 정도 올라와 주면 바닥은 나옵니다. 박스권 바닥은 나와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2% 이상의 강한 상승세가 나오면서 코스닥도 이제 950 돌파하고 1000 쪽으로 올라가고 코스피도 2800 쪽으로 올라가고 이런 걸 원하자는 그때서는 아주 강한 그런 양봉이 나와야 된다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좀 필요하다. 어쨌든 우리나라 시장은 빠질 만큼은 빠졌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 더 빠진다 한들 뭐 여기서 손절하고 도망가는 자리는 아닌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제가 올해 1월 달에서 유가주를 많이 얘기했습니다. 1월 달서부터 1월 31일까지 유가주 많이 얘기했고요. 방산주도 많이 얘기했어요. 왜 그쪽을 많이 얘기했느냐? 뭐 이미 그 얘기는 많이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태들이 늘 있어요. 3개월 뒤에 또 있습니다. 6개월 뒤에 또 있어요. 내년 되면 얘기 없을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 그다음에 중동 여기는 계속 시끄러울 겁니다. 그래서 유가라든지 방산주들은 올해 내내 잘 봐야 된다. 심심할 때마다 움직인다. 그래서 조정받으면 다시 또 올라가고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될 겁니다. IT는 주도 주고 테마주 쪽에 있는 유가주랑 방산주는 그래서 최근에서도 제가 방산주를 추천해놨는데 방산주에서 올해 안 깨졌어요. 다들 지금 수익을 내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 정도 여러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종목으로 잠깐 가서 어제도 얘기했던 거니까 체크만 빠르게 하겠습니다. 자, SK하이닉스 오늘 좀 빠졌는데요. 그동안 그만큼 올라갔으니까 빠질 수 있죠. 그럼 내려오면 또 올라갑니다. 근데 미국 시장이 키를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만약에 오늘 5% 급등 나온다. 그럼 바로 20만 원 가는 거고요. 근데 오늘 미국 시장이 0.5% 올라간다. 그러면 얘도 반등 준 척하다 또 떨어질 거고요. 미국 시장이 2% 올라간다. 그러면 17만 원 안 깨지고 다시 20만 원으로 돌파가 될 것 같고요. 근데 만약 미국 시장이 0.5% 주다가 떨어지거나 아니면은 오늘 밤 바로 또 2% 또 추가적으로 폭락을 시키면서 우리나라 시장을 조금 힘들게 한다. 그러면 16만 원, 15만 원 각오는 해야 됩니다. 근데 저는 이거를 되게 지금 여러분들한테 걱정스럽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당연하고 그다음에 뭐라고 해야 돼요? 희망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조정받으면 또 가요. 조정받으면 결국 20만 원, 30만 원 갑니다. 자, 다음은 하나마이크론. 뭐 내용은 똑같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죽지 않으면 하나마이크론도 안 죽습니다. 그래서 19,000원대 추천했던 거 81% 올라갔는데 지금 조정받고 있는데 조정받으면 또 올라갑니다. 근데 그 시기는 미국 시장이 반등을 줄 때 그때 잡아야 되는 거지. 미국 시장 오늘 빠지거나 0.5% 오늘 반등 주고 내일 또 빠지거나 다음 주 빠지면 도로 떨어지니까 신규 매수는 안 돼요. 미국 장을 보고 매매를 해야 됩니다. 신규로 들어가고 싶다면. 어쨌든 보유하신 분들은 뭐 일부 비중으로 갖고 가셔도 되고요. 자, 다음 가온칩스 똑같습니다. 얘도 그냥 보유 비중을 줄여놓고 가져가셔도 되는데 신규 매수는 미국 장이 급등세가 나올 때 그때는 단타를 해도 좋습니다. 근데 지금은 섣불리 들어갔다가 10% 더 깰 수도 있으니까 막 들어가면 안 돼요. 추가 매수도 안 되고. 자, 다음은 한국석유. 자, 한국석유. 자, 오늘 또 강하게 한번 움직였는데 유가주들이 다 강하게 움직인 건 아니에요. 다른 애들은 빠졌습니다. 얘만 오늘 폭등을 했다가 18% 폭등을 했다. 그래서 수익률은 86.7% 강하게 올라왔죠. 그래서 흥구석유, 한국석유, 중앙에너비스, GSA 이 종목을 올해 1월 달, 작년에서도 8, 9월 달에 추천했던 종목이고
올해 1월 달에서 싹 다 추천했었던 에너지 관련주 쪽인데 지금은 시세를 많이 줬기 때문에 비중을 많이 줄여놓고 다시 또 내려오면 밑에서 다시 또 공략해주면 되는 그냥 그 정도의 매매 종목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가온전선. 자, 전력 공급 인공지능 때문에 막 하면서 많이 올라왔죠. 근데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오늘 전 종목이 빠졌어요. 장중에 1,400개 정도가 빠졌고 코스피도 올라가는 거 뭐 18개, 떨어지는 거 뭐 930개, 950개. 그러니까 거의 95% 가까이가 다 떨어진 날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올라왔던 종목들이 이런 식으로 조정받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조정받으면 또 올라가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거를 단타를 치려고 노리는 사람들은 기다리다가 물론 가격이 내려올지 모르겠지만 한 20% 정도 떨어지면 한 5에서 10% 정도는 간단하게 단타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여기서 추가적으로 20% 떨어지라고 얘기한 것도 아니고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 얘기가 안 좋은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꼭 떨어진다는 얘기는 아니고 강했던 종목이 그런 식으로 무지막지하게 떨어지면 오늘 13% 떨어졌죠. 20% 더 떨어지면 30% 넘게 떨어지죠. 그러면 단타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내려갈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일단 미국장을 봐야 돼요. 미국장이 키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장이 오늘 막 폭락이 나온다. 그러면 각오해야죠. 우리나라 폭락도. 근데 그것도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미국 시장도 떨어졌다가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자세한 얘기는 또 공개 방송 있으면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물려도 IT 부품주를 해야 된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물론 방산주하고 유가 관련주, 그다음에 중동 리스크 관련주라고 그러죠. 해운 관련주 이런 쪽들은 지금 단타하기가 물 들어왔으니까 단타하기가 지금은 좋습니다만 이게 이제 해류가 바뀌고 기류가 바뀌고 뭔가 공기가 좀 바뀌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그쪽은 이제 조심해야 되고 다시 IT로 바꿔서 들어가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다음은 중앙에너비스. 아까 봤었던 이제 한국석유랑 뭐 같은 건데 최근에 시세를 많이 줬으니까 어제도 수익 많이 났으니까 많이 팔고 오징어 다리 남겨놓으라 그랬죠? 조정받으면 또 사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로 18,000원, 17,000원 내려오면 또 사면 됩니다. 시간은 오래 걸려요. 떨어지는 것도 오래 걸리고 다시 올라가는데도 오래 걸리지만 내려오면 사면 되는 거고 올라가면 팔면 되는 그런 재미있는 매매 종목이고요. 얘도 수익은 많이 났어요. 65.9%. 자, 다음은 이오테크닉스. 자, 신고가 패턴은 뭐 한미반도체, 이오테크닉스, 뭐 유진테크, 뭐 DI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많이 올라갔으니까 흔들림은 좀 셌죠. 근데 얘는 그래도 좀 오늘 덜 빠진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막판에 꼬랑지를 달아서 그런데 강한 종목들은 또 회복력도 빨라요. 그때는 55.4% 수익률로 있는 종목인데 다른 거 들어가서 괜히 두들겨 맞는 것보다는 신고점에 있는 패턴들 흔들림은 나오지만 20골 먹히면 40골 넣으면 되는 거고요. 100골 먹히면 150골 넣으면 됩니다. 근데 약한 종목의 특징이 뭐냐면 골 넣지도 못했는데 10골을 먹혀요. 너도 한 골, 두 골 넣고 또 10골을 먹힙니다. 굉장히 짜증나는 패턴이죠. 근데 강한 패턴들은 20골 먹히면 30골, 40골 넣기 때문에 강한 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패턴의 하나, 이오테크닉스고요. 자, 다음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강한 패턴인데 설사 얘가 1, 20% 떨어질 수 있어요. 있는데 그렇게 떨어지면 그걸 또 회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단타를 치더라도 이런 걸 쳐다보고 있다가 이게 급락하기를 기다렸다가 들어가는 게 확률이 높다는 거. 그리고 오늘 생각보다 덜 빠졌죠. 왜냐면 안 올라가는 애들도 오늘 5%, 8% 빠진 애들도 있고 13% 빠진 애들도 있는데 얘는 4%밖에 안 빠졌어요. 그동안 올라가기는 엄청 많이 올라가는데. 그래서 104.3% 올라가 있는 한미반도체. 자, 다음 이구산업. 자, 오늘 모든 종목들이 다 떨어져가지고 뭐 얘도 어쩔 수 없죠. 그동안 많이 올라간 게 있으니까 먹은 게 있으면 뱉어야죠 뭐. 그래서 올라갔던 걸 좀 뱉긴 했지만 여전히 강합니다. 여전히 강하고요. 뭐 포탄이라든지 전력 수요라든지 전선 그런 관련주들, 그다음에 원자재 가격 상승 폭등 뭐 이런 거 등등등 때문에 조정받으면 다시 또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만약 이번 타이밍에 조정받으면 이구산업을 나 저거 한번 사고 싶었었는데 아쉽네 하는 사람들은 이쪽으로 떨어지면 제가 이거를 얼마 추천했었냐면 4,440원에 추천했거든요. 4,500원에 딱 사면 되겠네. 내려오면 사면 되고 안 내려오면 안 사면 되죠. 종목이 뭐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내려오면 사면 되고 안 내려오면 보내주고 딴 거 사면 됩니다. 자, 다음은 DI. 최근에 3월 28일 날 추천했던 종목인데 102.5% 정도 올라왔으니까
15%는 내줘도 되죠. 만약에 이것도 일로 내려오면 되는데 강한 종목이 또 잘 안 내려와요. 그래서 뭐 내일 또 떨어지는지는 봐야 되겠지만 아직 패턴은 살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한 종목들은 쉽게 잘 부러지질 않으니까 한번 봐봐요. 그러니까 약한 종목과 강한 종목들의 회복력이 얼마나 다른지. 그래서 이것도 강한 종목이라서 조정을 받아도, 그러니까 20골을 먹혀도 30골, 40골을 넣을 수 있는 강한 패턴에 있는 종목이니까 향후에 계속 제가 이거를 AS를 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우리 시장이 또 어떤 흐름을 보일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 우리 이정수 전문가님께서 방송 출연해 주고 계시니까요. 밤방송도 잘 보시고 매일 평일 오전에도 방송 잘 시청하시고 우리 전문가님 공개 방송도 꾸준히 잘 시청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저희 종목 상담 진행해 볼 텐데요. 상담 접수하시는 방법은요. 전화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상담 접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많은 참여 남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상담부터 만나볼 텐데 첫 번째 상담은 전화 연결되어 있고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가온칩스요. 가온칩스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103,200원에 35%요. 103,200원 매수가에 35% 비중인데 오늘 종가를 보면 96,900원입니다. 지금 매수가를 좀 소폭 이탈을 했는데 35%면 비중도 좀 적지는 않아서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실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가온칩스. 가온자 들어가는 종목이 요즘에 좀 강한데 가온전선도 강하고 가온칩스도 강하고 제가 두 종목을 다 추천했었습니다. 좀 전에 혹시 들으셨나요? 43,300원에 제가 추천했었다는 거. 못 들으셨어요? 어쨌든 요거 8월 31일 날 가온칩스를 일단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 쪽으로 해줬는데 이게 시스템 온칩 관련주로 줬었나? 어쨌든 얘가 온 디바이스 AI 관련주로 엮여가지고 하여튼 많이 올라갔는데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195% 수익이 났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지금 대응을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매수하는 가격이 지금 매매하는 가격이거든요. 일단 나쁘게 산 거는 아니에요. 물론 제 가격이 43,300원이니까 이걸 가지고 비교하면 굉장히 비싸 보이는 건 맞지만 강한 상태에 있는 그 영역대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매매가 좀 되는 사람들은 공략을 노려볼 만한 종목은 맞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볼게요. 원래 이렇게 떠 있는 종목이나 이런 것들을 매매, 뭐 지지, 뭐 이런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고 매매를 이렇게 잘 하시나요, 이쪽은? 그렇게 잘하지는 못해요. 아, 그래요? 근데 어쨌든 선택은 틀리진 않았습니다. 좀 비싸게 제가 드렸던 가격보다는 상당히 많이 올라갔긴 했지만 선택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려도 이렇게 강한 쪽에 물리면요. 지금 걱정되는 건 더 빠져서 손실 날까 봐 걱정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닌가요? 수익 많이 날 것 같은데 수익 얼마큼 먹어야 되나 이거 걱정하신 건가요, 혹시? 수익은 한 14만 원 정도 예상 잡고 들어갔었는데 아주 좋습니다. 좀 그런 포부는 빠져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강한 종목은 그런 포부가 있어야 돼요. 좋은 마인드를 가졌고요. 이게 이제 하락장에서는 그랬다가는 큰일 나지만 지금 하락장 아니거든요. 어느 정도 올라왔다 지금 충격받고 지금 살짝 밀리는 장인데 결국은 가온칩스가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13만 원, 14만 원 말씀하셨죠? 예. 가능합니다. 다행히도 가능하고요. 일단 61선이 깨지나 안 깨지는 정도만 좀 체크를 하시고 혹시나 깨지더라도 얘만 깨지는 게 아니고 뭐 이상한 뭐 이슈 때문에 뭐 미국 시장이 뭐 흔들려 가지고 낙폭이 강해지는 거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20골 먹혀도 30골, 40골 넣을 수 있는 애들이 이렇게 강한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만약 흔들리게 되더라도 비중은 좀 많긴 해도 너무 걱정하지 말고요. 기다리면은 13만 원, 14만 원 단기간에는 어렵습니다. 근데 그쪽은 갈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예상하고 계시는 거 맞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뭐 지금 단기 충격이 올 수 있는데 뭐 길어야 뭐 빠져. 그러니까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길어야 빠져야 2주고 짧게는 이번 주면은 될 것 같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한번 일주일 정도만 한번 참아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 매수가를 이탈을 해서 걱정이 좀 많이 되실 것 같지만 앞으로 좀 1, 2주 정도 조금만 더 인내하고 긴 호흡으로 보유를 해보신다면 13만 원까지도 충분히 상방 열려있는 종목이 있다라고 하니까요. 오늘의 상담 내용 잘 참고하셔서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볼 텐데 다음은 문자 상담 들어와 있습니다. 나스미디어를 주셨고요. 23,100원 매수가의 25% 비중입니다. 매수가까지 올라올 수 있을지 매도 시점은 또 언제가 될지 궁금하다라고 문자를 남겨주셨는데 오늘 종가를 보니까 21,450원입니다. 우선은 매수가 부근까지의 반등 여력이 있을까요, 전문가님? 뭐 지금 시장이 이래가지고 뭐 다들 빠져서 어쩔 수 없어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좋게 생각하면 자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뭐 다른 종목들 오늘 기본적으로 5%씩 빠진 애들 오늘 너무 많죠. 많이 빠진 애들은 13% 빠진 애들도 있고 9% 빠진 애들도 꽤 많이 보입니다. 그런 거 따지면 오늘 2%밖에 안 빠진 건 굉장히 오늘 그래도 잘 버텼다라고 생각이 되고 23,000원 쪽으로 반등 나올 수 있어 보이네요. 일단은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최근에 들어간 물량이 있으니까 그래서 수익으로 바뀌게 되면요. 한번 팔았다가 다시 밀릴 때 싸게 그러니까 매매를 여기서 하면 편하죠. 2만 원 초반대 샀다가 23,000원에 팔고 그 폭이 10%가 넘습니다. 한 12%, 13% 정도 되니까 그렇게 10%씩 5번만 먹어도 50%잖아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자주 할 수 있어 보이니 그렇게 매매하시는 게 속 편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매수가격이 좀 높으니까 잘 빠져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매수 단가가 조금 높은 상황인데요. 앞으로의 이 전략은요, 이 박스권 안에서 매매하는 전략이 계속해서 좀 유효하겠다라고 이야기 짚어주셨으니까 참고하셔서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고민되는 종목이 있다 하시는 분들 저희 계속해서 지금 상담 접수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화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상담 접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많은 참여 남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또 만나볼 텐데요. 다음 전화 연결되어 있고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주성 엔지니어링요. 주성 엔지니어링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34,400원에 20%예요. 34,400원 매수가에 20% 비중이시고 오늘 34,950원 이렇게 종가가 형성되어 있는데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앞으로의 전략 어떻게 잡아보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네, 한번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예. 네. 자, 주성엔지니어링 질문 주셨는데 예. 그래요. 주성엔지니어링은 올라갈 수 있는 섹터로 많이 좋은 것들이 있어요. HBM도 있고 유리기판 이슈도 있고 다 있는데 뭐 반도체 장비 뭐 이런 이슈들로 분명히 저는 좋게는 보는데 지금 시장이 어제 오늘 그리고 지난주도 마찬가지니까 지난주 금요일서부터 미국 시장 흔들리면서 ITG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반등을 줘야지만 이제 수익이 확확 날 텐데 아직 그게 미국에서 신호를 주질 않네요. 그래서 좀 더 빠질 수는 있지만 괜찮습니다. 그래서 너무 놀라지 말고 비중은 적당하시고 매수 가격도 뭐 나쁜 거는 아니에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모든 종목들은 시장이 움직이는 거에 맞춰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는 뭐 물론 미국 시장이 오늘도 빠지고 내일도 빠지고 했을 때를 얘기하는 건데 최악의 경우는 3만 원 이탈도 생각은 해야 돼요. 예. 그래도 뭐 3만 원 이탈하면 어떻습니까? 나중에 4만 원 넘어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45,000원까지 보고 샀는데요. 아니 그러니까요. 4만 원 넘어간다는 얘기죠, 결국은. 예. 4만 5천 원이 아니고 나중에 결국 이거는 8만 원 간다고 봐요. 지금 예, 얘기 아니에요. 연말까지 가면 나중에서. 그러니까 얘만 8만 원 얘기하니까 좀 한미반도체 30만 원 보고 하이닉스 100만 원 본다니까요. 예. 세상이 바뀌었다고 얘기했잖아요. 예. 한미반도체 얘가 여기서 100% 더 가요. 예. 제가 이거 최근 추천했지만 최근에 추천해서 이거 지금 104% 수익이거든요. 그래서 15만 원 더 가면 거의 230%, 220% 왜냐면 가격이 그렇게 차이가 나요. 그래서 그 정도 수익이 날 텐데 그럼 얘가 220%, 230% 수익이 나면 그럼 주성 엔지니어링도 그거만큼은 똑같이는 못 따라가도 절반은 쫓아갈 거 아닙니까? 예. 어쨌든 그럴 수 있는데 근데 지금은 이런 얘기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예. 지금 당장 뭐 오늘 미국 시장 올라간다고 지금 한 것도 아니고 미국 시장 지금 빵빠레 안 눌렸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예. 조정을 계속 언제까지 조정이 마무리될지 모르니까
조정이 미국장이 오늘도 떨어지면 당연히 우리나라 시장 내일 떨어지겠죠. 그렇죠? 올라갈 일이 없죠. 예. 오늘 미국장 떨어지면 우리나라도 떨어지고 근데 미국장 이틀 떨어지면 우리나라 이틀 떨어지고 그러니까 미국장이 결국은 반등을 줘야 되는데 그때가 저점이 어디가 될지 모르지만 그냥 많이 빠지면 3만 원 정도로 예측을 해보고요. 많이 빠지면. 예. 근데 만약에 예. 오늘 밤에 미국 시장 별로 안 빠지거나 2% 반등 나오거나 그러면 조금 더 사셔도 돼요. 예. 근데 5% 나온다 그러면 더 많이 사셔도 됩니다. 많이. 그러니까 미국 예. 시장에 맞춰서 움직이는데 결국은 흔들려도 저는 넘어간다고 보는 IT 신고가 패턴 바닥에서 많이 올라갔거든요. 예. 물론 저는 이거는 이제 최근에도 이제 방송에서 이거를 추천했지만 원래 이거를 작년에 제가 추천한 종목의 수익률 지금 2등이에요. 600%. 예. 근데 저는 좋게 봐요. 많이 올라갔지만 또 올라간다 보니까 뭐 4만 5천 원이 아니고 더 길게 보셔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당장은 좀 충격이 있을 수 있으니까 놀라지 마시고 보유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당장 뭐 가격적인 조정을 보일 순 있겠으나 충분히 4만 원 이상을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하니까요. 그때까지 조금만 더 인내하고 보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볼 텐데요. 다음은 문자 상담 들어와 있습니다. 네오쌤을 주셨고요. 13,500원 매수가에 20% 비중인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문자를 주셨어요. 오늘 종가가 1,920원입니다. 지금 매수가를 좀 이탈을 많이 했는데 어떻게 대응을 해봐야 될까요, 전문가님? 최근에 많이 좀 올라간 종목이죠. 이것도 반도체 장비 이제 CXL 관련주 쪽으로 해서 들어가는 종목으로 섹터는 글로 돼 있는데 어차피 반도체는 한 가족인데 자 차트를 보면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예요. 많이 올라갔잖아요. 많이 올라갔으니까 정상적입니다. 많이 올라가고 산이 높으면 골도 깊고 근데 여기서 이쯤 되면은 좀 반등을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13,500원은 조금 빨랐어요. 조금 빨랐고 지금 정도면 이제 반등을 줘야 될 타이밍은 맞아요. 이 정도면. 근데 여기로 떨어져도 이상할 건 아니에요. 만약에 세게 떨어져 일로 떨어져도 그래도 이상할 건 아닙니다. 근데 여기나 이상할 건 아닌데 10,000원에서 7,000원 차이면 30%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타이밍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장이 키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밤에 만약에 강하게 미국 시장이 2% 이상 급등이 나온다. 그럼 내일 추가 매수하시면 되겠고요. 근데 오늘 미국 시장이 미적미적하게 0.5% 반등 나온다. 그러면 또 빠질 거 생각하고 추가 매수하면 안 되고요. 만약 오늘 2% 미국 시장이 빠진다. 그럼 더 기다려야 됩니다. 어쨌든 추가 매수를 잘 노려야 되는데 미국 시장이 강한 상승이 나올 때에서 추가 매수하시면 되고요. 어쨌든 얘는 정상적이에요. 많이 올라갔다가 자, 최악의 경우 7,000원. 적당히는 지금 조금 더 빠지면 9,000원. 하여튼 이런 자리들을 저점으로 해서 반등이 나와서 결국은 또 13,000원, 14,000원 수익으로 바뀔 겁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할 수 있으면 하면 되고요. 만약에 저 돈도 없고 무서워서 못 하겠어요. 그러면 냅두세요. 그럼 한 달, 2달 정도 지나면 다시 바닥을 잡고 올라오면 버티다 보면 IT 부품주들은 다시 원래 고점으로 올라가거나 또 신고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버티면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네오쌤 상담을 좀 들어봤는데요. 뭐 추가 매수 여력이 좀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도 조금만 더 긴 호흡으로 지켜보시면 충분히 매수가 부근까지도 회복이 가능해 보인다라고 하니까요. 조금만 더 인내하시고 보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고민되는 종목 있다 하시는 분들 저희 계속해서 지금 상담 접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좀 참여 남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요. 그럼 큰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화 연결되어 있고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정보 네. 궁금하실까요? 네, 대한전선 13,390원에
35%요. 13,390원에 35%. 자, 대한전선이면 최근에 시장에서 그래도 강한 시세를 보여줬었던 종목이기도 한데 종가를 보니까 11,990원입니다. 이게 매수가를 좀 이탈을 해서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자, 우선 전문가님 어떻게 보실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석 네, 전문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일단 전선 테마주들이 최근에 왜 강한지는 많이들 여기저기서 떠들어대니까 알고 계시죠? 네, 네. 인공지능 수요 때문에만 움직이는데, 근데 이 좋은 종목을 비싸게 사셨네요. 최근 단기 예, 좀 고점에서. 고가에 사가지고요. 네, 지금 막 그냥 나라에도 뭐 전쟁이 나오고 막 그러니까 걱정이 되네요. 여기까지 올라는지 뭐 수익이 날라는지 걱정이 돼서 전화드렸어요. 종목은 제가 볼 때 걱정이 안 되는데, 아, 그래요? 네, 싸게 사야 되는데 네. 단기적인 고점을 치고 이제 조정받으려는 찰나에 그때 네, 네. 공략을 하니까 네. 그래서 힘든 거예요. 자, 차트 한번 볼게요. 자, 차트를 보면은 자, 여기서 바닥에서 안 사고 올라갔다가 조정받고 딱 올라가면 이게 단기 목표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위에 막 이렇게 차트를 보면 나는 조정을 좀 받아도 될 것 같은데 하면서 약간 피로감을 보이고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잠을 잘라 그러는데 잠잘 때 산 거예요. 네. 근데 거기에 지금 전쟁 이슈도 터지고 막 이것저것 얘기가 이슈니까 종목도 떨어지니까 아주 핑계가 좋죠, 떨어지기가. 네. 그래서 오늘 그러니까 원래는 조정을 받고 싶었는데 핑계가 좋은 게 생겨갖고 조정을 받은 거여서 종목은 잘못한 게 없고요. 그냥 타이밍이 엇끝나게 지금 사셨기 때문에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종목하고 좀 대화를 하면서 해야 돼요. 너 더 올라갈 거니 아니면 여기서 조정받을 거니. 근데 이게 얘네들이 뭐 진짜 뭐 사람 말을 하는 게 아니라서 그걸 해석을 하면서 우리가 접근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거기서는 접근할 게 아니고 잠깐 기다렸다가 얘가 조정을 받으면 내일서부터 한번 사볼까, 분할로 사볼까.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하는 게 좋죠. 그래서 11,500원이나 아니면 10,000원이나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 나는 한번 주워볼까. 이랬으면 너무너무 좋았는데 타이밍이 좀 어긋났다. 이건 좀 아쉬운 부분이고. 자, 그러면 지금 걱정되는 거 다시 올라올 수 있는가? 이게 제일 걱정되죠. 네네. 올라올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잠깐 쉬는 거고요. 거래량 패턴이나 아니면 지금 있는 이슈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지금 뭐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뭐 계속 알콩달콩 지금 계속 이슈는 있지만 전면전으로 가지 않겠다 그랬고, 이게 3차 대전으로 가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미국이 어쨌든 그걸 어쨌든 간에 중재를 할 거기 때문에. 그러면 우크라이나 전쟁도 시간이 지나니까 지금 뭐 우크라이나 전쟁 지금 어제 뭐 이게 오늘 밤에 뭐 미사일 날렸다 그러면 뭐 누가 신경이나 씁니까? 그렇죠. 그렇죠. 사람들이 처음에서야 다들 걱정을 하고 큰일 났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 적응돼가지고 그냥 그러니 말거니 회사 잘 다니고, 그렇죠? 아침밥 잘 먹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것도 며칠 좀 지나면 사람들도 아침밥 열심히 잘 먹고, 그렇죠? 회사 잘 다니고 아무 상관없단 말이죠. 제가 볼 때는 물론 지금 뭐 유가도 올라가고 이거는 분명히 걱정이 되지만 어쨌든 조정을 받으면 다시 올라가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고가에 이렇게 좀 물 타고 하다 보니까 많이 사가지고. 그러니까 물은 더 이상 타지 마세요. 왜냐면 샀는데 계속 떨어지면 더 무섭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기다렸다가 저는 고가에 사가지고 그래서 그냥 수익 안 나더라도 그냥 세금만 빼고 그냥 팔고 싶은 생각에. 그래서 아니요. 그냥 저를 한번 믿어보세요. 이거 네, 바닥에서 그래요? 이제 움직이는 거라 전력 수요 이 이슈가 단기간에 끝날 이슈는 아니에요. 그리고 원전 이슈도 마찬가지고. 네, 그러면 좀 가지고 시간이 있다가 일단 한 달만 갖고 있어봐요. 한 달만 갖고 있으면 13,500원 이상으로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지금의 마음을 바꾸지 말고, 원래 사람이 참 간사한 동물이라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갈 때랑 정말 틀려서 나중에 보면 욕심이 생길 텐데, 물론 욕심 나면 더 큰 수익 나요, 제가 볼 때는. 근데 그렇게 하면은 나중에 또 그게 또 다시 자기 목을 또 죄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13,500원 좀 올라오면 수익 나잖아요. 지금에서 딱 절반만 파세요. 언제요? 13,500원으로 올라오면 수익 나면 절반만 파시고 나머지 절반은 다시 전화 주세요. 왜냐면 이거는 그래도 한 2만 원까지는 갈 것 같아요. 네, 그래요? 네. 자, 갑자기 네, 또 네, 갖고 가고 싶죠? 믿겠습니다. 하면 안 되고 꼭 절반을 팔고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믿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우선은 먼저 1차적으로 13,500원 부근까지 올라온다 싶으면 갖고 계신 비중의 절반 정도는 수익 실현을 하시고 다시 한번 상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또 만나볼 텐데요. 다음은 전화 연결되어 있고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이버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19만 원에 10%인데 이거 안 갔어. 되나 무슨 매수가가 19만 원에 10% 비중이신데 오늘 네이버 종가를 보니까 17만 9,500원입니다. 매수가 부근까지 올 수 있을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네이버 저희가 어떻게 반등 여력이 있을까요? 자, 네이버를 질문 주셨네요. 안녕하세요. 이종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네이버 잘 안 가죠? 네. 굉장히 약한 흐름인데 이제 수급도 꼬였기 때문에 근데 지금 다행인 거는 매수 가격이 되게 높진 않네요. 19만 원. 그러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를 차라리 손절을 하고 기다렸다가 미국 시장에 반등 나오면 IT 섹터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좀 전에 질문 상담했었던 대한전선도 지금 인공지능 수요 때문에 움직여서 지금 11,900원에 있는데 제가 아까 2만 원 얘기했다면 그러면 거의 100% 가까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차라리 네이버 하는 것보다는 대한전선 하는 게 낫겠죠. 근데 대한전선은 더 안전한 쪽 IT 부품주긴 하지만 그래서 종목을 그런 식으로 교체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손실이 크지 않으니까. 자, 다음 방법은 뭐냐면 그냥 갖고 있으세요. 어차피 대형주고 이미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남들보다 좀 덜 빠질 겁니다. 그리고 반등 나오면 19만 원, 19만 5천 원 수익에서 팔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선택은 하셔도 되는, 그러니까 편하신 대로 하셔도 되는데 이걸로 어쨌든 나는 수익을 보겠다. 그것도 되고요. 아니면 종목 교체 나는 더 큰 수익을 내겠다. 이것도 둘 다 가능하니까 아니면 반만 섞어서 해도 되고 어쨌든 나쁘 보이지는 않는데 지금은 장이 이렇기 때문에 조금 고생은 하셔야 될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기다리세요. 기다렸다가 수익이 나면 교체하셔도 되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네이버를 좀 들어봤는데요. 지금 당장은 손실 구간이다 보니까 마음고생 하시겠지만 그래도 조금만 더 긴 호흡으로 지켜보신다면 충분히 매수가 부분까지 올라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때는 종목 교체도 한번 염두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또 만나볼 텐데요. 다음도 전화 연결되어 있고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SBB 테크 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35,000원에 30%요. 35,000원 매수가에 30% 비중이신데 이게 종가가 오늘 26,750원입니다. 지금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비중도 네. 지금 적지 않아서 어떻게 매수가 부근까지 여력이 있을까요, 전문가님? 쉽지 않을 텐데. 자, 그래도 한번 상담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보면 너무 솔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실 이 부분을 왜 이렇게 웃으시죠? 웃으면 네네네. 자, 어쨌든 저는 보이는 대로 얘기하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차트를 한번 보게 되면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자, 차트를 보게 되면 이게 로봇 관련주고 뭐 한데 차트가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것들은 좀 약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약해요. 그래서 아까 좀 전에 봤었던 네이버도 제가 갖고 있으면 올라올 거라 했지만 절대 좋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점수로 따지게 되면 네이버도 한 70점, 65점 거의 낙제점이에요. 그리고 SBB테크도 이거 점수 많이 못 줘 이것도. SBB테크도 한 70점, 65점. 그러니까 주식을 매매할 때에서는 70점은 돼야 매매가 됩니다. 65점이면 안 하는 게 나아요. 현금 갖고 있는 게 낫다라는 얘기죠. 근데 종목을 보게 되면 80점짜리도 있고 90점짜리가 있습니다. 그럼 그런 게 어떤 거냐? 제가 뭐 추천 종목들을 뭐 아침 방송마다 계속 주고는 있지만 좀 전에 상담 온 걸로 보게 되면 이거는 지금 많은 시청자들이 보면서 공부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 말씀을 드리자면 대한전선 아까 상담 들어올 때 나쁜 얘기 안 했죠? 무슨 차이가 있느냐? 각도를 봐봐요. 우상향의 거래가 실렸죠. 이게 바로 날이선 종목이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서 매매를 해야 돼요. 근데 아까 전에 질문 주신 분은 하필이면 이 좋은 종목을 떨어질 자리에서 아주 고점에서 사서 그래서 고생을 하는 거지만 날이 서 있고 각도가 서 있고 이렇게 되는 종목은 제가 그래서 불기둥 급등주 종목들을 줄 때에서 이런 종목들 위주로 많이 주는데 이런 애들의 수익률들이 50%는 명함도 못 내려요. 100%, 150%, 200%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자면 SBB테크 이거 35,000원 올라오면 좋은데 이런 식으로 차트가 생긴 건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물론 올라오면 빨리 한번 팔아주는 게 좋은데 그래서 이거는 계속 물타기는 안 되고요. 만약에 반등을 주게 되면 한 32,000원만 오더라도 좀 종목 교체를 노려보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지금 거래량 패턴이라든지 떨어지는 각도라든지 떨어지는 흐름들이 일부러 개인 투자자들을 괴롭히려고 슬슬 떨어뜨리는 느낌이 좀 굉장히 강한 종목이기 때문에 요거는 일단 32,000원만 올라오더라도 아까 봤었던 그러니까 꼭 대안전선이 아니어도 돼요. 이런 식으로 생긴 이렇게 바닥에서 머리를 이렇게 치켜 올리는 아니면 이것보다 지금 IT 섹터들은 아주 많이 올라가 있고 막 그런 애들이 많거든요. 차라리 그런 쪽들을 단타를 치는 게 훨씬 더 제가 볼 때는 수익도 빨리 나고요. 유익하기 때문에 어쨌든 SBB 테크는 32,000원 정도로 반등 주면 교체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가님 좀 길게 제가 장기로 본다면요? 장기로 보면 더 빠져요. 더 빠져요? 그렇죠. 왜냐하면 각도가 지금 하락을 계속 하려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계속 개인 투자자들을 잡아가지고 계속 밑으로 끌고 내려가려는 패턴이거든요. 일부러 괴롭히는 거예요. 일부러 아주 나쁜 애들이죠.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은 장기적으로 볼 때에서는 한 2만 원이나 뭐 12,000원으로 일단은 밀려 내려갔다가 그리고 나서 떨어진 다음에 다시 올라오면서 수익으로 바뀔 수는 있어요. 왜냐면 로봇 테마주들도 다시 붐이 일 겁니다. 근데 지금은 너무 힘들잖아요. 계속 떨어지면.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그냥 갖고 가지 말고요. 네. 딱 중간 타협점을 잡아서 32,000원만 되더라도 손실이 아주 크진 않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 정도 되면은 미련을 버리고 교체를 하자. 그게 그러니까요. 제일 좋은 전략인데 문제는 32,000원으로 가야 팔죠. 그게 좀 전문가님 걱정입니다. 말씀을 제가 잘 듣고 있는데 어쩌다가 이걸 이렇게 비중 많이 넣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 32,000원 올라오는 게 일단은 관건인데 올라오면은 그때는 종목 교체를 잘 하시고 안 올라오면 다시 한 번 더 전화를 주세요. 왜냐면 이게 쉽게 안 올라올 것 같아서. 자,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네, 매수가 부근까지의 반등을 노리기보다는 32,000원까지는 반등을 노려보시고 종목 교체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또 만나볼 텐데요. 다음도 전화 연결되어 있고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전문가님 팬입니다. 전문가님 팬분이시라고.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현대차 네, 매수가 21만 5천 원에 네. 40%거든요. 네, 40% 비중. 자, 특별히 우리 전문가님 팬분이신데 전략 좀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자, 요거 한번 제가 볼게요. 자, 안녕하세요. 이종수 전문가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사실 이거 저번에 어떤 분이 물려가지고 질문 주실 때 제가 그분한테 올라올 거라고 올라오면 전화 주려고 그랬는데 그분은 전화 안 하시고 자, 잘 전화 주셨어요. 왜냐하면 이거 질문 와서 왜 없나 했거든요. 자, 그때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자, 차트 한번 볼게요. 이때는 막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이거 반등 나올 것이다. 반등은 나올 텐데 반등 나오면 한번 팔아야 된다 얘기했습니다. 지금 이제 팔아야 될 때가 됐어요. 그러니까 뭐 나빠서 그런 것보다는 지금 시장 분위기와 이때에서는 일단 여길 저항대가 지금 상당히 강력하거든요. 얘가 그때 당시도 안 좋은 얘기 막 나올 때에서도 저는 올라간다고 우겼어요. 이거 막 떨어지지만 걱정하지 말아라. 분명히 한번 반등 나오면서 수익을 줄 거다. 이유는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열심히 샀습니다. 최근에. 그러니까 얘네들이 억울해서라도 올리죠. 그래서 지금 올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ITG 흔들어 놓으니까 이게 올라갔죠. 자, 그럼 이제 조만간에 있다가 분명히 IT가 강하게 다시 움직일 텐데 그럼 IT 강하게 움직이면 현대차는 다시 눌러놓습니다. 그렇죠? 지금 40%인 거 보니까 장기 투자하려고 그랬죠? 예. 일단은 절반만 한번 팔아보세요. 내일서부터 올라갈 때마다 절반만 팔아보시고 그리고 좀 낌새가 이거 좀 약한 것 같은데 좀 약한다,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그런 비중을 좀 더 줄여서 10%만 남겨놓으시면 되고 그렇게 조정받으면 또 사면 또 먹어요. 만약에 넘어간다, 강하게 넘어가면 뭐 얘만 넘어갑니까? 뭐 다른 자동차 부품부터 다 시장도 올라가겠죠, 그렇죠? 전쟁 때문에 너무나 그냥 불안한 게. 그럼 그럼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그렇게 대응해야 되나? 불안하잖아요. 그러면은 내일서부터 어차피 수급 때문에 올라가는 거니까 내일서부터 분할 매도하면서 26만 원까지 분할로 매도해서 일단 최소 절반, 많게는 3분의 2까지 매도하셔도 좋다. 나머지 뭐 조금은 갖고 있어 상관없어요.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상담 진행을 해봤고요. 오늘 종목 상담 접수가 안 됐다 하시는 분들은 다음 주 월요일 이정수 전문가님 방송 시간 다시 한번 노려서 접수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저희가 정리해봤으니까요. 화면 통해서 내용 만나보시죠. 네, 배트맨 2부 핵심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미증시의 반등을 노리면서 IT 종목들은 여전히 매수 관점 이야기해 주셨고요. 주성 엔지니어링은 장기적으로는 8만 원까지도 노려볼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스미디어는요, 2만 원에서 2만 3천 원 사이에서의 박스권 매매 전략이 좋겠다라고 이야기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배트맨 2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알차게 채워주신 우리 이정수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저희 서울경제TV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담 접수 시에 접수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 안내해드리겠고요. 또 참고로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